증산 빗물 펌프장 유휴 부지를 활용한 빗물 펌프장 복합 개발 사업이 실시 설계 단계에서 중단됐습니다. 서울시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직 기초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군 대체 복무를 시작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저층 주택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사업 대상지 신청을 수시 접수로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기간에만 모아타운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각 자치구가 서울시에 접수하면 선정위원회가 수시로 열려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증산 빗물 펌프장 유휴 부지를 활용한 빗물 펌프장 복합 개발 사업이 추진된 지 4년이 넘었는데요. 네, 서울시가 사업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 취소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증산 빗물펌프장 복합개발 사업은 빗물펌프장 유휴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입니다. 287억 원을 들여 임대주택 166세대를 공급하고 문화시설과 청년센터 등 주민 편의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2020년 지구지정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한 뒤 10억 원을 들여 빗물펌프장 보강공사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사업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던 실시 설계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사업비가 과도하게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기본적으로 빗물 펌프장이 갖고 있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빗물 펌프장의 역할을 하면서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 위에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비용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검토가 되다 보니까 약간의 좀 재검토가 조금 필요한 현장으로 지금 정리가 됐고요. 서울시는 세대수를 줄여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 역시 사업비 투입 대비 실효성이 떨어져 아예 새로운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대수를 좀 줄였습니다. 55세대 정도로 줄이고요. 애초 추정된 사업비 287억을 투입해서 55세대와 일부 생활 SOC 사업들을 짓는 것을 좀 검토하겠다. 평형을 좀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까지 재검토를 하는 걸로 해서 검토를 했지만 그 부분도 조금 비용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경제적인 사업 프로젝트가 되지 못해서 기존 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서울시가 해당 사업을 취소할 경우 새로운 대안을 빨리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애초에 계획하셨던 것들은 좀 어렵게 됐고 이후에 계획했던 것들도 빨리 판단을 내리셔서 가능한 사업이면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좀 대안들을 좀 빨리 좀 발표해 주셔야지. 서울시는 빗물펌프장 유휴 부지 활용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기존 사업을 대신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년 정치인이 늘면서 의원 신분으로 군 대체 복무를 하게 되는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한 강서구 의원이 최근 양천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게 된 건데요. 네, 사회복무요원과 기초의원을 겸직하는 걸 두고 황제병역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양천구의 한 전통시장 주차장. 지난주부터 이곳에서 현직 기초의원이 군 대체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의 김민석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기초의원직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규율에 따라 정치행위와 겸직이 금지됩니다. 다만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이 허용됩니다. 김 의원의 복무기관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4일 조건부로 김 의원의 겸직을 허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의원의 겸직이 가능한지 병무청에 질의를 남겼는데 병무청은 지난 27일 사회복무요원의 기초의원직 겸직이 불가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겸직이 가능한지 유권 해석을 받은 다음에 다시 재심의해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었고요. 병무청에서 구의원은 겸직이 안 된다라는 답변을
유권 해석을 받았고요. 저희가 그래서 28일 오늘자로 겸직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석 의원은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한 병무청의 유권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단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고 군 대체 복무를 시작한 데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해 규정상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당이든 어느 누구도 지금 제 사례에 있어서 2030 남성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겪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병무청의 유권 해석이 아닌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좀 기다리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26일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의 겸직을 황제병역이라고 비판하며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강서구 의회는 김 의원에게 휴직계를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일단 김 의원은 의원직 사퇴 없이 내년 11월 소집 해제 때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겸직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겸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병무청의 유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금리의 벽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월 아파트 입주율을 들여다봤더니 전달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네, 집을 못 팔거나 세입자를 찾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는데요. 박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국의 아파트 입주율이 전달보다 떨어졌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전국 아파트 입주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입주율은 66.6%로 나타났습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3명 중 1명은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입주율이 더 낮았습니다.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당초 지난 12월보다 1월 입주 전망 지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 입주율은 오히려 5.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분양을 받고도 입주를 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미입주 원인을 살펴봤더니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거나 세입자를 찾지 못한 경우가 80%를 넘었습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데 거래가 안 되다 보니 새 아파트로 옮겨가지 못한 것입니다.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등 각종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입주에 더 큰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규제가 완화됐음으로 이제 수요자가 더 주택 실수요자가 더 입주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전망 지수가 상승을 하였지만은 이제 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출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이제 대출 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낮아진 입주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 회복 기대와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대책 발표 등으로 아파트 입주율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주사년은 예측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저층주택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사업 대상지를 수시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기존에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던 모아타운 공모 방식을 2025년 6월 말까지 수시로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가 대상지별로 신청 요건을 갖춰 서울시에 접수하면 선정위원회가 수시로 열려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여 조건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중 전체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하이고 노후도가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아주택은 현재까지 65곳이 지정됐으며 2026년까지 100곳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죠. 은평구가 육아에 부담을 가지는 부모들을 위해 공동 육아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은평구청 김영숙 가족정책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은평구가 공동 육아 나눔터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계기가 무엇일까요? 저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전국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고
은평구는 0.61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또한 은평구 사회조사 보고에 의하면 저출산의 원인 1위로 양육 부담을 꼽았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보육 시간이 늘어났고 또 그로 인해 육아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구민들의 욕구는 계속 있었고요. 은평구에서는 그래서 저출산 대책과 육아 부담 감소를 위해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 나눔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사업의 취지가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동체 방식, 즉 품앗이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은평구에서는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공동 육아 나눔터가 현재 녹번동이랑 대조동에서 운영 중이라고요.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품앗이 활동을 통해 육아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나누는 가정이 한 50여 가정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 포함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은평구민 누구나 이 나눔터 공간에서 함께 교류하고 그리고 아이들 연령대에 맞게 다양한 상시 프로그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책 동화 읽기, 오감 놀이와 같은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마음이 맞는 보호자들끼리 매월 체험, 놀이, 독서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전보다 이용자가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육아 나눔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 은평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맞벌이 부부만 가능하다던가 등의 특별한 조건이 있을까요?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은평구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를 또 공유하고 또 자녀와 함께 안전하게 놀며 사회성을 키우는 공간입니다. 참여 방법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예약제로 이용 가능하며 하루 총 3팀으로 2시간 정도 공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시 프로그램 이용은 사전에 유선이나 은평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나눔터 네이버 카페,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청과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품앗이 활동은 월 1, 2회로 2가정 이상의 가정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비도 제공을 합니다. 끝으로 은평구 하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떠오를 수 있도록 공동육아 나눔 사업 등 다양한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정책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녀 양육에 좀 부담이 있는 은평구 주민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은평구청 김영숙 가정정책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반려동물 유치를 막기 위해 내장형 동물 등록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 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이며 올해 13,000마리만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등록을 원하는 시민은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마이크로칩을 통한 내장형 동물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자부담은 만원입니다. 내장형 동물 등록은 외장형 등록 방식에 비해 훼손과 분실의 위험이 적고 체내에 삽입된 칩을 통해 쉽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교통체증 해소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수륙 양령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준호 서울시 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이스탄불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인 수상 페리가 교통체증과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수상 페리 도입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히고 특히 전기배나 환경 친화적인 수륙 양용버스 같은 페리를 도입하면 교통수단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